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반노익 학원의 대표 반노익입니다. 자, 이제 물리는 이제 저의 전문 분야죠. 네, 물론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대학을 보내는 것 또한 저의 전문 분야지만 물리야말로 정말 저의 전문 분야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물리는 정말 필요한가? 다들 아마 느끼시기에 물리가 필요하다고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드물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고등학교에 다니실 때 이과보다는 문과였을 확률이 좀 더 높잖아요. 저도 그 세대 때 이제 학교를 다녀봤고, 물론 이과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과 쪽에서 고등학교에 나오셔가지고 대학교 때 이제 공학 쪽으로 특히나 가신 분들이 굉장히 드물지만 그런 분들은 물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아버님들, 남성분들,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들 주로 이제 이공계 쪽으로 많이 진학을 하셨을 건데 물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물리 공부를 안 했을 경우에 오는 데미지가 성인이 돼서 대학생이 됐을 때 굉장히 크죠. 굉장히 먼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근데 가끔은 보면은 공부를 제법 하는데 물리를 너무 싫어해서 회피해서 생물이나 지학을 통해서 대학을 이제 잘 가는 친구들도 있긴 하죠. 뭐 그들만의 또 삶의 방법인 거고 그들만의 또 코스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인정은 하지만 어쨌든 대다수는 물리를 하지 않았을 때 이공계에서 참담함을 맛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고 물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사실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바로 물리예요. 많이 힘들어하죠. 근데 다들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리는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아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좀 부족해도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요. 공부는 물론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죠. 저는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잘하고 있고 주변 애들보다 좀 더 나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점이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물리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리는 진짜 안 하면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데 있어서 제약이 너무나 많죠.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학교들은 아직은 아니지만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지원할 수 없는 공대의 과들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화학까지 얹어서 물리 또는 화학 둘 중에 하나라도 선택을 안 했다, 수능에서, 그러면은 지원을 할 수 없는 과가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 외 대학들은 아직은 필수로 지정은 하지는 않았죠. 그지만 지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지정을 안 한다 해도 대학 들어갔을 때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물리는 정말 필요한가? 네. 그리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과목이 또 물리예요. 이게 수학보다 더 어려운데 어머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를 지금 한 달, 두 달 배웠는데 왜 우리 아이가 아직도 문제가 안 풀리고 잘 이해는 안 된다거나 아니면 되는데 또 문제가 안 풀리고 이런 증상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된다 한들 물리 문제는 또 다른 세상의 언어 같거든요. 문제를 또 풀면서 또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론 설명을 정말 잘 듣는 게 중요하죠. 제가 나름 물리 쪽에 명성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물리를 전공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은 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손대고 이렇게 증명해주고 설명해주고 유도해주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를 설명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물리를 더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제 수업을 많이들 좋아하고, 그래서 유명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고요. 자, 사설이 너무 길었죠. 자, 그 다음
학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리 수업들을 좀 소개를 하고요. 이 수업에도 아이가 만약에 적절한 상황이면 들어와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고1 물리반이 있습니다. 현재 고1. 고1인데 무슨 물리반이 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리를 학습할 때 실패를 보는 가장 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물리를 다른 화학이나 생물 지학처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잠깐 세네 달 배우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멈췄다가 고등학교 가서 특히나 2학년 때 이제 처음 배울 거니까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 일주일에 2번, 3번, 4번을 보냈는데 부족하면은 다시 반복시키고 이러면서 중간에 멈추지를 않으시잖아요. 근데 물리는 수학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근데 왜 중간에 멈추면서 나중에 잘할 거라는 기대를 하실까요? 우리 아이가 왜 그 정도만 해도 될 거라는 어떠한 착각에 빠져 계시죠?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성장하면서요,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좀 더뎠던 아이들도 열심히 하면 다 따라잡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끈기가 좀 필요할 뿐이죠. 어쨌든 물리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계속 물리를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고1 물리반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요일날 7시에서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물리 2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다시 물리 1으로 갈 거고요. 이런 커리큘럼인데 물리 1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시점이 아마 올해 수능이 끝나고 있지 않을까. 11월 중순 내지는 12월 달. 그럼 그때 다시 이제 물원을 하면서 물원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애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물리 2에 지금 전반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 배워봤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하면은 끼어들어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반이 저희 학원에 존재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고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들도 몇 명은 물론 고2가 돼서 고1 겨울방학 때부터 합류한 친구들도 있지만요. 기존에 중학교 때부터 고1 때부터 계속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물리 1도 진행을 하고 물리 2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진행을 하고 있는 반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능이 끝날 때쯤 되면 물리 1을 선택해서 수능을 볼 건지 물리 2를 선택해서 수능을 볼 건지를 판가름할 건데, 물리 1만이라도 듣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들으면 되고요. 지금 1학기 때 이미 물리를 학습을 중요한 부분은 다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반복하면서 모의고사 연습 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반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중3 물리반도 있습니다. 중3 물리반도 있는데 일요일날 3시 40분에서 6시 40분에 진행 중인데, 역시 이 반은 지금 물리 2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다시 물리 1으로 갑니다. 이것도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 친구들은 오래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따로 빼서 지금 시키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6월 달에 시작한 반이 있어요. 토요일 날 7시에서 10시까지 하고 있는. 여기도 이제 들어오기는 어렵죠. 제가 좀 비싼 남자입니다. 그래서 물리 수업을 많이 개강을 하지 않고요. 기존에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아이들하고 계속 물리 수업을 해나가면서 계속 지도를 하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좀 줄어서 인원이 적어진다고 해도 물리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신규반을 열어서 많은 아이들을 받는 것보다는 저는 기존에 하던 아이들의 인원이 준다 한들 그 아이들이 저를 믿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가르치는 것을 저는 더 선호를 해요.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신규반은 정말 몇 달에 한 번씩밖에 개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이 다시 개강하려면 언제가 될 것 같냐면은 12월 기말 시험 이후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반노익이라는 사람의 물리 강의는 개강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그래도 배우고 싶다 이런 친구들 때문에 제가 원래 평일날 좀 여유 있을 때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 관리만 하면서 좀 쉬거나 제 일을 하고 그랬는데, 물리를 개강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때문에 최근에 물리를 개별 학습을 가능하도록 시간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요일 같은 경우는 고1 아이들로만 약 5명 정도를 채워서 단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진도가 다 다르고 배웠던 이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5명을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개별학습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 여유가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요일에도 만약에 개별학습을 좀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반 개강이 너무 오래 남았기 때문에 옆에서 수학처럼 봐주면서 풀어봐, 또 설명해주고 봐주고 하는 게 좀 힘들기는 하지만 수학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옆에서 가르쳐주면. 그런 수업이 있으니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수업료를 그렇다고 해서 개별학습을 한다고 해서 반 수업료보다 더 받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대로 반 수업료 내는 수업료만 받고 제가 원하는 친구들을 좀 지도를 해보자. 그리고 그게 부모님의 강요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물리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진행을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도하고 상관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문의를 하셔서 반에 못 들어가는 경우에 근데 물리는 저한테 배우고 싶다. 그러면 도전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7월 19일 날 개강하는 화학 수업이 있는데 그 화학 수업에 관해서는 화학쌤이 직접 나오셔서 화학원입니다. 화학원. 주 대상은 중학생과 고1입니다. 중학생과 고1인데 그 부분을 저는 뭐 이렇게 글자로 좀 적어놓고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뭘 좀 띄워놓고 멋있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 있을 때 영재학교 준비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반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물화생지뿐만이 아니라 수학도 같이 하고 해서 한 적이 있는데 분당에 와서 지금 자꾸 미련이 남죠. 물론 좋은 학원들에서 지도를 받고 계시겠지만 일단 과학이라도 평일날 이틀 정도를 투자를 해서 물화생지를 쭉 기초부터 높은 수준까지 지도를 좀 학원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 설명회가 지금처럼 설명을 드리는 게 제가 또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는 아니네요. 나타나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참고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 중일들 내지는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 좀 나눠주세요. 편하게 자꾸 설명회를 와서 들어라 하니까 분야는 많은데 관심 분야는 다르고 여러 번 설명회를 해야 되고 어머님들도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고 해서 앞으로는 반노익 학원의 정보들, 수업 개강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 학원이 뭐 하는 데야 라든가 궁금한 것들은 가끔 이런 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재반 설명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뵙겠습니다.